해가 질 때까지 그들은 아직도 그곳에 있었다. 아무런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술잔만을 채워주던 두 사람. 둘 사이에 맴돌던 정막을 깨고 박대훈이 말문을 열었다. 어쩌다 보여 이제 여기까지 왔네. 그러게 말이다. 그놈들이 쫓고 있겠지. 당연하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도 한참 잘못 들은 것 같다. 솔직히 나는 좀 후회된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뭔 소용이고. 이제부터는 앞으로 우리가 어찌 살지 그거나 고민하자. 그게 정답이다. 계속해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기억 속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 기억들은 더욱더 자신들을 조여왔다. 후회조차 늦어버린 시간들. 과연 그들이 그토록 잊고자 했던 기억은 무엇일까? (3월의) 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낯선 집에 들어와 강도 행각을 벌이던 김기출과 박대훈. 스스로조차 부인하고 싶었던 그들의 과거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추운가 아이가? 야, 죽기는 손만 갖다 대는데. 그래도 죽으면 일이 커진다 아이가. 야, 니는 아직 사업 파악이 안 되나?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어디 뭐 사정 말고 생긴다. 빨리 챙기라. 이미 피해자를 결박한 그들은 다음 단계로 신속하게 움직였는데 구타당한 흔적이 역력한 피해자. 그 사이 박대훈은 집안 곳곳에 있는 물건들을 챙겼고 그들은 순식간에 달아나고 말았다. 홀로 남겨진 피해자는 심한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그렇게 깨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는데 범행에 성공한 그들은 황급히 동네를 벗어났다. 범행 당시의 초조함과 불안함도 잠시. 그들은 또 한 차례 범행에 성공하게 됐는데 벌써 4차례에 걸쳐 강도 행각을 일삼던 두 사람. 그것이 그들의 숨겨진 얼굴이었다. 김기출과 박대훈. 그들이 부산에서 생활한 지도 벌써 일주일째에 접어들고 있었다. 문 단속 좀 해라. 누가 들어온 거 쩔라고 하노? 마, 올 사람이 니 밖에 더 있나? 야, 이 또 뭐 또 소리가? 우리가 이거 아니면 낙이 있나? 아야, 그래 니 말이 맞다. 여기서 그렇지. 25이란 젊은 나이. 제 몸 하나는 근살이라 믿었다. 하지만 처음의 목표와는 달리 시간은 야속하게만 흘러가고 있었는데 아, 니 오늘 거기 가봤더나? 갔는데 뭐 난 기술이 없다고 가라 하더라. 먹고 살자 몸이 되고 마 놀자 돈이 궁하고. 기출아 좋은 방법 없겠나? 좋은 방법 있지. 그 로또 있잖아, 로또. 인생 역전. 야, 부모 복도 없는 놈들은 그런 복도 없어요. 안 그럴라? 그래도 임마 니는 고등학교까지 나왔다 아이가. 그럼 됐지. 별도 바라노. 새끼야, 그걸 말이라고 하나? 소리 하는데 하자. 서로 막약한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 매일 밤 이렇게 술자리를 마주할 때면 그들은 예전의 꿈과 추억을 떠올렸다. 김기출과 박대훈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그 시절 그들이 있었다. 어딜 가도 늘 함께였던 그들. 경남의 한 작은 마을에서 10여 년을 함께 자란 김기출과 박대훈. 서로가 없는 세상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들은 서로에게 친구이자 형제였고 가족이었다.
친구라는 두 글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그 무엇, 그것이 그들의 사이였다. 시간이 흐르고 얼마 후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그들. 그 옛날 치기 어린 시절도 다 추억이 되었고 그런 시간들은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하지만 제대 후 모든 것은 변해버렸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생활은 어려워졌고 어른이 된 그들에게 세상은 냉정하기만 했는데, 2007년 2월의 어느 날 그들은 일자리를 찾아 무작정 부산으로 떠났다. 부산에 도착한 그들은 당분간 지낼 곳을 찾았다. 하지만 수중에 있는 돈이라곤 50만 원 남짓. 그런 그들에게 더 나은 선택이란 없어 보였는데, 여기 장기 투수할 건데 방 있습니까? 방 있습니다. 약 40만 원에 달하는 장기 투숙비를 지불하고 나니 수중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마, 방값 내고 나니 이거밖에 안 남았다. 당장 내일부터 뭐라도 하면 되지 뭐. 아이. 이런 생활은 아주 잠시뿐일 거라고 그땐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일주일째 그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였다. 더 이상 나아질 것 없는 인생.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피해자 김기출과 박대우는 같은 시골 동네에서 나고 자란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였고요. 여러 피해자들 모두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을 해왔고, 그러던 중에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부산으로 찾아 취업을 했는데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에서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져만 갔다. 생활비가 바닥을 보일 때쯤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데, 이미 모든 것이 계획돼 있었던 김기출과 박대훈 앞에 적당한 먹잇감이 나타났다. 어이 대훈아, 일로 와봐라. 왜? 전세방 전단지를 보자마자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게 된 두 사람. 그들은 방을 보러 온 사람으로 위장해 범행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었던 둘은 간단한 범행 도구를 준비한 뒤 곧바로 목적지로 향했다. 네. 아, 예. 예. 들어오세요. 예. 그 후 최미순의 집을 찾은 두 사람. 들어오세요. 최미순은 방을 보러 왔다는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선뜻 문을 열어주었는데, 근데 두 분이서 오셨나 봐요. 아 예, 저희 같이 살려고요. 뭐 저희 그런 이상한 사이는 아니고요. 한국전자 사원인데 이번에 부산에서 연수를 받게 됐거든요. 뭐 둘 다 아직 결혼은 안 해서 사원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고 기숙사도 꽉 차고 해서 둘이서 살 집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둘러보세요.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때 한번 손을 봐서 집은 깨끗하고요. 박대훈의 말은 최미순의 믿음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방을 보러 온 것으로 위장, 본격적인 범행을 시작하는데, 평수도 괜찮고. 하지만 그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여유롭게 집안 곳곳을 살피는 두 사람. 하지만 이것 역시 그들의 계획에 있는 수순이었다. 집안 곳곳을 살핀 그들은 최미순이 혼자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렇게 범행은 다음 단계로 돌입했다. 전세 6,500인데 실평수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이 비싸네요. 이게 마음엔 드는데 어떻게 좀 싸게 안 되겠습니까? 아, 그게 저희가 아직 말단 사월이라 가지고
대출 받은 것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얼마까지 원하시는데요? 저희도 싸게 드리고 싶지만 애 아빠하고 상의도 한번 해봐야 되고. 아, 그러면 저희가 일단 계약금 걸고 갈게요. 그 전세금은 꼭 한번 상의해 보시고요. 아, 그럼 지금 괜찮으시면 바로 계약금 이체해도 될까요? 어머, 바로 계약하시게요? 네, 대신 다른 사람한테 파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럼 계약금은 괜찮은 대로 거세요. 아, 대훈아, 네 통장에 돈 있지? 오늘 바로 계약하자. 뭐 집이 아담하니 좋네. 아, 아줌마, 이 계좌번호 좀 불러주이소. 예. 곧바로 계약할 것처럼 최미순을 속인 일당. 그것이 그들의 수법이었고 최미순은 그런 수법에 쉽게 넘어갔다. 최미순이 박대훈과 계좌번호를 주고받는 동안 김기춘은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꺼내는데 칼로 위협하며 순식간에 최미순을 덮친 김기춘. 그들의 모든 행동들은 마치 각본이 있는 것처럼 정확했고 치밀했다. 한번 협조해주면 남은 날 좋을 끼고 아니면 어떻게 가는 거야. 하지만 조금만 협조해줘서. 그 사이 박대호는 미리 준비해온 청테이프와 녹턴으로 최미순을 결박하는데 그는 익숙한 솜씨로 최미순을 묶었고 그녀는 어떤 반항도 할 수 없었다. 남자 두 명의 완력에 꼼짝없이 당하고만 최미순.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김기춘이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는 동안 박대호는 집안 곳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안방 서랍에서 현금 95만 원과 귀금속을 훔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예금 통장과 현금 카드를 들고 나온 박대호. 아줌마, 요거 비밀번호 뭡니까? 에? 비밀번호만 말해주면 안 다친다니까. 참, 아줌마가 아직 상황 판단이 안 되나 보네. 비밀번호 뭐냐고? 어? 지금 모가지가 딸판에 그 돈이 중요합니까? 에? 어? 뭐? 어? 5374. 그래야 이쁘지. 야, 어떻게 빨리 가자. 단 10여 분 만에 일당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렇게 홀로남은 최미순. 주위에는 도움을 요청할 것도 방법도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것이 꾸미기를 바라는 일뿐이었다. 그들은 범행 도구인 칼과 결박 도구 등을 미리 준비한 후 주로 전세방 전단지가 붙어있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려 부녀자 혼자 있는 집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급하게 경찰서로 신고를 해왔는데요. 범행 수법 등으로 볼 때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 후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인상착의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여서 수사 초반부터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피해자 최미순의 신고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 후 다음 날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최미순이 경찰서로 출두했다. 일단 진정하시고 그날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그놈들을 빨리 잡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시퍼런 칼이 목에 막 들이대는데. 아, 그럼 그 사람들 인상착의는 어때요? 한 명은 키가 크고 좀 말랐고 한 명은 키는 보통인데 얼굴이 동그랗고 워낙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나서 한 부분 다 알 것 같아요. 최미순의 진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동종 전과자 및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들을 조회하는 수사팀. 그러나 그녀가 진술한 인상착의만으로는 용의자를 좁혀가기에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이 김기출과 박대훈 일당은 또 다른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절취한 현금을 범행 자금으로 이용
렌트카를 대여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렌트카로 이동을 하며 부산 전역을 자신들의 범행 무대로 삼았다. 한두 번 범행에 성공할수록 일은 더욱 쉬워졌다. 저기 방 좀 보러 왔습니다. 방을 보러 왔다는 말에 사람들은 언제나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고 그렇게 범행은 매번 성공이었다. 아이고 이놈들아, 내가 날로 와 이러노. 사람 살려라, 사람 살려라 좀. 사람 살려라. 그 할머니 그참 많았던데. 할매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곱게 죽고 싶으면 좀 가만히 있어서, 에? 사람 살려라. 아이고 사람 살려라. 조용히 좀 하라고. 계속되는 피해자의 반항에 김기출은 무지막지하게 피해자를 구타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는데 오로지 돈이 목적이 된 인생, 더 이상 그들에게선 일말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범행 후 박대우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알아낸 비밀번호로 피해자들의 예금 통장에서 수백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그렇게 강취한 돈은 모두 생활비나 또 다른 범행 자금으로 쓰였는데 달콤한 대가 앞에 이미 눈이 멀어버린 그들은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잡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계속해서 그들을 엄습해왔다. 야, 지금쯤이면 그 전에 들었던지 아줌마가 신고했겠지? 야,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연히 신고했지. 일단 가자. 어디로? 아, 어디로든. 이왕 망가진 뭐 이제 뭐 갈 때까지 가보자. 가자. 형사들의 추적을 염려한 일당은 그 길로 서울로 도주하고 말았다. 범행 현장에 이렇다 할 증거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에 현장 부근에 범인들이 배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선을 따라 수십 차례 다녀도 보았고 아무런 난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범행 수법 대상자 등에 대하여 분석, 대조 작업을 병행하였으며 이후 피의자들의 고향과 주 활동지역 등지에 수일간 탐문 및 지루한 잠복이 이어졌고 그러던 중에 의외의 곳에서 단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장 좀 어떻습니까? 엉망이지 뭐. 그 아들 지금 나이 드신 할머니를 때려가지고 지금 얼굴이 팅팅 부어갖고 지금 많이 다쳤다. 자자자 직원들 그 회의실로 내려가라. 마지막 범행 후 종적을 감춘 김기출과 박대훈. 부장조는 특히 그들은 혹시나 모를 형사들의 추적을 피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할 때 일체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렇게 수사는 더욱 힘들기만 했는데 그러던 중 의외의 곳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 김기출과 박대훈의 일당이 피해자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보한 수사팀은 해당 은행의 CCTV에 찍힌 용의자 박대훈의 사진을 입수할 수 있었다. 수사팀은 사진을 바탕으로 김기출과 박대훈의 고향을 찾아가 탐문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김기출이 자신의 집에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났고 발신번호 추적 끝에 드디어 그들의 소재가 파악됐다. 일당이 서울에 있다는 첩보까지 입수한 수사팀은 검거를 위해 곧바로 서울로 출동하는데 길고 지루했던 싸움 이제 서서히 그 끝이 보이는 듯했다. 집으로 걸려온 김기출의 전화를 추적한 결과 그 전화는 서울의 한 여관 번호로 드러났다. 이틀째 용의 지역에서 잠복을 계속해오던 수사팀. 그때 김기출이 나타났다. 팀장 저기 김기출이 나왔습니다. 김기출이. 이마들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 주위에 박대우에 있을지 모르니까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공가도록. 자, 바로 내려. 예? 신속하게 하지만 조심스럽게 김기출의 뒤를 쫓는 수사팀.
그는 형사들의 등장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형사들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도망을 가는 김기철.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야,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막다른 길 입구에서 박대훈을 기다리던 수사팀. 박대훈을 검거하는 것으로 모든 사건은 끝이 났다. 강절도 혐의 김기철 박대훈 검거. 다음날 영도 경찰서. 서울에서 후송된 김기철과 박대훈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가 이어졌다. 조사 결과 그들은 빈집에서도 절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들의 가방에서 발견된 증거품들, 남은 귀금속들은 미처 처분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고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와 결박 도구들 또한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특히 일당은 자신들의 지문이 묻은 물건들을 사건 현장에 남기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것이 수사팀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한다. 조사 결과 그들은 총 6회에 걸쳐 모두 7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순간 잘못된 판단이 부른 결과 앞에 뒤늦은 후회를 하는 그들. 하지만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전세방을 구한다는 핑계로 주로 낮 시간대에 집에 혼자 있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는데요. 누구든지 전세방을 구하러 오게 되면 가급적이면 혼자 계시지 마시고 가족이나 이웃 등 반드시 2명 이상을 참여시켜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상이 자신들을 외면했다는 미명 아래 이루어진 범죄. 범죄에 성공할수록 비루한 현실은 잊을 수 있었고 그렇게 그들은 계속되는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고 말았다. 현실을 부정하고 범죄에 탐닉한 대가. 이제 그들은 평생 같은 길을 걸으며 그 대가를 치루어야만 할 것이다.